깊은 밤, 한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왜 이래? 여보. 여보세요? 거기 119죠? 119죠?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혼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한자가 큰 다이비치요. 예. 여보. 그때 떠오른 마을 사람들. 여기 귀신이 있다고. 다슬기 잡다가 죽었어. 여자가 하늘 본 거야. 10년 동안 몇 번째야. 여보. 10년째 내려오는 다슬기 여인의 괴담. 정말 아내를 데려간 건 괴담 속 귀신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 출구 챙겼어요? 엄마 수영 못하잖아. 그래, 너가 해야겠다. 엄마, 제일 중요한 걸 안 가져가면 어떡해. 약 챙겨야지, 약. 괜찮겠어?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교통사고 난 거 생각만 하면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뭐. 안 그래? 그래. 다음에 빨리 가자. 그래. 빨리 간다. 잘 지켜. 교통사고로 한동안 고생을 한 현숙 씨. 성남 씨는 그런 아내를 위해 둘만의 여행을 마련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설렘이 가득한데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부부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산골의 한 냇가. 그림 같은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부부는 냇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요거는 잠깐 잡고 있어봐. 거기 볼까? 여보, 여기 어떻게 알았어? 너무 멋지다. 물 봐. 정말 맑지? 일급수 청정지역이래 여기가. 오길 정말 잘했어.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못 갔어? 응.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리 와봐. 그러게. 뭐지? 아직도 저런 거라네? 냇가 한편에서 굿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기 무슨 굿 하는 거예요? 여기 처녀 귀신 있어요. 네? 지금 해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참 원인을 모르겠어. 난 참. 어째 좀 어수선한데요?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시기를. 그렇다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슬기네? 와, 신기하다. 서울에서 놀라온 20대 한 여성. 다슬기가 신기했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슬기 잡기에 정신이 팔려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건데요.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슬기 잡다 그랬다면서요. 세상에 그게 뭐라고. 젊은 처자가 웬일이래. 그 어떡하면 좋아. 천사 양반한테 들었는데 세상에나 다음 달에 결혼할 식물하지 뭐야. 아이고 이 노릇은 어쩌면 좋아. 아이고 어떻게서 아이고 노를 어떻게 잡았을까.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유명한 강원도 한강 괴담인데요. 서울에서 놀러 왔던 한 젊은 여성이 다슬기를 잡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하게 그곳에서 익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데요. 이 젊은 여자가 그 한을 품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간다는 것이죠. 얘기 들으면 무섭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없어 귀신. 그렇지. 그럼 걱정하지 마. 정말 그렇지? 괜찮다니까. 조금 꺼림칙했지만 간만의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캠핑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사람들도 없고 조용하고 좋다. 놀러 왔는데 사람들한테 치이면 그게 휴가냐.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고.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은 부부. 이 부부 정말 괜찮을까요?
여기 계시네. 아, 여기보단 저쪽이 좋을 텐데. 저쪽에 사람들 있는 대로 옮기지 그러시오. 한적하고 좋은데요, 뭘. 그래도 모르니까 조심해요. 두 사람 신났습니다. 들어와. 싫어! 나 물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그래! 성남 씨는 아이처럼 마냥 들떠 있는 모습인데 그날 밤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응. 이상한 소리가 나. 소리는 무슨. 도대체 뭘까요? 조심스럽게 밖을 확인하는 당신 누구야? 빨리 가. 뭐라는 거야? 저리 가! 나 몰라? 너 하자야. 안녕. 빨리 안 가! 화자고 목줄로 가!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 빨리 가! 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씨. 괜찮아? 이런 마을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화자 씨였군요. 한바탕 소동을 치른 부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다음 날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성남 씨. 그런데 물을 무서워하던 현숙 씨가 마치 못에 홀린 듯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깜짝이야. 여보, 이것 좀 봐라. 이거 내가 다 좋은 거야. 난 또 다른 게 아니라 이 다슬기를 잡고 있었다는군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에 들어와 있네.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데? 1급수 청정지역의 냇가로 곳곳에 널린 게 다슬기. 현숙 씨는 작은 다슬기를 잡는 게 신기했던 것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던 아내가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주말만 지내고 오려던 애초의 계획을 아내가 너무 재밌어하고 오랜만의 여행이라 일정을 더 늘려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 밤. 그런데 잠을 자던 성남 씨가 텐트 밖을 나서는데요. 여보! 아내 현숙 씨를 찾습니다. 여보 어딨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디 있는 거야? 여보! 여보! 분명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아내 현숙 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건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숙 씨를 찾아 헤매던 성남 씨. 여보! 무슨 일일까요? 여보!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물속 한가운데 아내 현숙 씨가 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왜 이래? 여보! 이미 몸이 차가워진 아내 현숙. 성남 씨는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혼자서 건질 수가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한다가 큰 다리 밑이요. 예. 와주세요. 익사된 채로 발견된 아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보, 여보. 다슬기 잡기에 빠져있던 아내는 여행 마지막 날 밤이라고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정말 괴담 속 귀신이 나타났던 걸까요?
설렘을 안고 떠났던 여행. 그런데 엄마의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있다 오라고. 내가 잘못이지.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정확한 걸 알아야 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익사라잖아, 익사. 그 몸에 또 어떻게 칼을? 그래 언니 무슨 부검이야 부검은. 아니요. 전 해야겠어요. 경찰 조사 의뢰할 거예요. 선우야, 선우야. 왜 저래? 부검을 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선 큰딸 선우. 선우 씨는 왜 부검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선우야. 선우야. 어떡하면 좋아. 엄마. 어디가?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가지 마. 어디가? 엄마. 억울한 듯 딸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며칠 후 현숙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사인은 익사입니다. 그렇죠, 익사죠.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건데요. 현숙 씨가 몸에 남긴 비밀은 뭘까요? 숲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이건 익사를 가장한 타살, 즉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몸 양옆에는 이 손으로 누른 자국입니다. 이게 부검을 해보니까 이 안에서 근육 출혈이 다 일어났어요. 목을 조른 거네요. 맞아요.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목을 조른 거지. 타살의 가능성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인은 익사지만 살해당하셨습니다. 딸 선우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는 선우. 아빠예요. 분명 아빠라고요. 선우는 아버지 성남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상하더라고요. 선우의 의심은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요즘 잘 나가는 그 프랜차이즈가 뭐야? 아 그래? 괜찮아. 그렇지. 평소 끔찍하게 엄마를 생각했던 아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야 지금? 언니 아빠 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잠도 자면 안 돼? 너무하잖아. 저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야? 언니 말 이상하게 하네? 아빠 아까 우는 거 못 봤어? 아빠 힘든 건 안 보여? 장례식장에서 이전과 달라진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큰딸은 아빠를 의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빠를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온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던 그날이었습니다. 아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빠,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엄마.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현숙 씨가 심한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현숙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 당시 딸 선우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맛있어? 아, 그래도 다행이다. 엄마 좋아져서. 이 정도인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자. 선우야, 사실 문희 아빠 무서워. 무슨 말이야? 이번 사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뭐라고? 아니,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거야. 아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핸들을 갑자기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 나도 좀 이상하긴 했어. 갑자기 그런 게. 6개월 전 엄마의 교통사고, 그때도 뭔가 깨름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주희가 언니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언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지금? 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경찰이 아빠를 의심하냐고. 너도 봤잖아. 엄마 죽고 나서 하루아침에 아빠 변한 거. 우리 아빠가 언니랑 엄마한테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래? 의심할 사람은 의심해야지. 넌 너네 아빠니까 아빠 생각만 하는 거겠지. 10년 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성남 씨. 현숙 씨는 그 식당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각자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재혼을 한 겁니다. 누구보다 행복해했던 네 사람. 그런데 정말 아빠가 엄마를 죽인 범인일까요? 한편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경찰. 하지만 선우 씨의 의심만 있을 뿐 아빠 성남 씨가 범인이란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냐? 그냥 쓰레기인 것 같은데요. 형사는 뭘 생각하는 걸까요? 좀 더 들어가 봐. 됐어. 거기 던져봐. 그리고는 물건을 하나 던져보라고 하는데요. 강물에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물건. 이게 다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날 밤 다시 현장을 찾은 형사들. 김현숙이 발견된 지점이 어디라 그랬지? 네, 텐트 있던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 앞이라고 했으니까 저쪽입니다. 최 형사, 브러쉬 좀 떠봐. 네. 저 가로등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오케이, 됐어. 예? 뭐가요? 이번 사건의 범인은 현숙 씨를 죽인 범인은 바로 남편 박성남이야. 여보! 남편 박성남이 범인이란 단서는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아내를 찾아 20여 분을 헤맸다는 성남. 저 강 안쪽에 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20분이나 아내를 찾아 헤맸다면 아내의 희신은 물살에 의해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러쉬 좀 떠봐. 네.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그것도 강 한가운데 있었다는 아내를 발견했다는 박성남. 하지만 배시조차 없었던 박성남이 아내를 발견했다는 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고 큰딸의 증언을 통해서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냄과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일이 드러났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나간다. 정말 귀신이 있는 게. 오케이, 이거네.
여행 자체가 살인을 위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매년 익사 사고가 나 흉흉한 괴담이 떠돌던 것을 택한 박성. 조용하고 사람도 많았고 사전 답사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내일이면 가야 되네. 다슬기 좀 더 잡아볼까? 이 밤에? 그래,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 갈까? 그래. 조심하고. 알았어.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졌던 현숙 씨. 아무것도 모르고 물가로 나서는데요. 성남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저 다슬기 잡기에 빠져있던 아내 현수. 성남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현숙 씨를 순식간에 제압해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익사사고로 가장했던 것입니다. 아픔을 겪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박성남. 그렇다면 10년 넘게 행복하게 지내온 박성남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아내를 살해한 것일까요? 남편은 이미 사고를 가장해 수십 차례나 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점점 범죄로 변질된 전형적인 보험범죄 패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실제 익사사고 전에 교통사고 역시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남편은 이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손에 넣게 됐는데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자 아예 큰 돈을 노리고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탈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엄마의 억울한 죽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꿈에서 나 찾아온 거야? 엄마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 10년 동안 그렇게 한 게 돈 때문이었냐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 속에 가려졌던 지난 10년의 진실. 그 진실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